가기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지난 주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일정 수준 고민을 풀어주는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고민 속에서 현금 보유 비중을 낮추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즐거웠던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특이하게 기관이 오랜만에 매수를 양시장에서 다 했습니다. 기관의 수급 먼저 말씀드리면 코스피에서 1,500억, 코스닥에서 450억 매수했고요. 개인은 다 팔았네요. 코스피에서 1,000억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1,200억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640억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는 800억 매수했습니다. 네, 코스닥을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군요. 오늘. 네. 싼 주식이 많이 보여서일까요? 네, 싼 주식도 많았고 뭐 테마 관련 주식들도 꽤 많았고, 네, 그랬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었는데요. 셀트리온이 3사 합병 관련된 소식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서정진 회장이 보유한 헬스케어 지분이 35.5%인데요. 이 중에서 24.3%를 헬스케어 홀딩스의 현물 출자에서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물 출자했다는 말은 뭐 3조를 들여서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지만 헬스케어 주식 3조 원어치를 현물 출자해서 홀딩스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21년까지는 21년 12월 말까지 셀트리온 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를 합병해서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하겠다라고 했고요. 1년 이후 시점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요 3사 합병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1, 2년 정도 후가 되면 서정진 회장 그리고 그 아래 지주사, 그 아래 사업회사 요 3사 합병한 요 회사 이렇게 간단하게 재무 구조가 짜일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단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에는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현재 없습니다. 근데 유통과 판매를 헬스케어가 지금 맡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망설여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무 이슈가 있는데요. 그 셀트리온이 매출 채권이 1조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매출액이 한 1.1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19년도에. 이 매출액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매출 채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정말 흔하지 않잖아요. 그쵸. 거의 뭐 3차 벤더 정도? 이게 회계적으로 접근은 안 되는 회사죠. 그렇죠. 을 중에 을 정도 돼야지 보통 이렇게 계열사한테 돈 못 받아가지고 1년 매출 정도의 매출 채권이 쌓여 있는데 셀트리온이 그런데 이 돈을 셀트리온한테 안 주고 있는 갑질하는 회사가 어디냐 봤더니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는 매입 채무가 1조 원 정도 가까이 쌓여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걸 회계적으로는 굉장히 세게 얘기하더군요. 회계적인 문제를 이것 때문에 회계사 중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자산이 한 1.8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매출액이 1조 정도인데 재고자산을 거의 2년치 재고를 쌓아놓는다는 거는 분명히 장사하는데 필요한 그 이상을 쌓아놓는다는 거고 그거를 셀트리온한테 받아가지고 한 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드디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사가 만약에 합병이 되면은 다 상계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요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합병 비율 관련된 것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합병 비율은 이제 합병할 시점에 시가총액 비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사 합병까지 남은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각사의 주가 추이에 따라서 합병 비율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지분이 헬스케어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합병 시점까지 헬스케어의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서정진 회장한테는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되죠. 이것도 참고 삼아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합병이 무사히 진행이 될 수 있을까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합병은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고 출석 주주의 의결권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성사가 됩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소액주주 비율이 60% 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뭐 존재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 동안 주가 흐름에 따라서 합병 비율이 정해지고 이 비율에 찬성하는 주주가 많아야 이 합병이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기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태양광과 풍력 보조금
규모를 예산 정책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2022년에는 무려 3조 8,800억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작은 돈 아니네요. 네. 문재인 정부 초기 첫 해가 2017년이었는데요. 이때가 연 1조 6,100억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22년에는 3조 8천억까지 늘어나고요.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데요. 24년에는 4조 2,800억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다 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나라에 네. 해당되는 이슈고요. 예.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러한 보조금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용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태양광이나 풍력을 발전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건데 네. 한국전력이 발전사들의 보조금을 정산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국민들에게 걷는 전기료로 회수를 하는 구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전기료가 올라갈 거라는 부담은 존재합니다.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죠. 네. 네네. 한전이 이렇게 그 발전 차익 보상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RPC였나요? RCF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잘 알아보. RPC 같은데. 네네네.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조금, 뭐 태양광, 풍력 보조금 주는 건 좋은데 전기료가 오를 부담은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크게 끼쳤던 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바이든이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먼저 538이라는 분석기관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이 선거인단 538명 중에 352명을 확보해서 당선 확률이 한 77% 네.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 재선 확률은 2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53%, 트럼프의 지지율이 43%로 약 10%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이 우세하다라고 네. 하고요.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요?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뉴스로는 한 6%, 5% 정도 차이까지 좁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보도에는 10%포인트 굉장히 차이가 벌어졌고요. 뉴욕타임즈에서는 8%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이 우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선거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메인주 그리고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선거인단 투표를 해서 과반을 획득하면 그 선거인단,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선거인단의 과반인 한 270명을 확보하면 대선에서 승리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 때문인지 태양광이랑 풍력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세부 종목 말씀드리면 한화솔루션이 한 9%, 그리고 유니테스트는 13%, 유니테스트는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요거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니스는 9%, CS인드 10%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쪽 주식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대선 토론 29일 날. 네, TV 토론이 있습니다. 90분 동안 6개 주제로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토론이 3차례 일어나는데 일정은 9월 29일, 10월 15일, 10월 22일 이렇게 세 차례 토론이 진행이 되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30일 오전 10시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선 토론이 사실 큰 변수인데 큰 추석 변수죠. 연휴가 껴있어가지고 네. 아마 연휴 끝나고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대회전이죠. 부양책과 관련되어서도 있고요. 네, 이 다음에 투자자를 이걸 보면서 주판안을 연락이 튕기게 될 것이겠죠. 네. 네, 네. 이번에 토론 주제는 이제 후보의 개인 이력, 연방 대법원, 코로나, 경제, 인종과 폭력, 선거의 완전성 이렇게 6개 주제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네. 사실 네, 말씀하시죠. 네, 이번 대선이 그 코로나 영향 때문에 선거 운동을 활발하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 더욱더 이번 토론에 많은 이목이 쏠릴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네.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틀렸습니다. RCP입니다. RCP. RCP. 신재생 에너지 의무 비율이죠. 네, 네네. 네. 신재생 발전 차익 보상은 다른 거고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발전을 할 때 반드시 일정 부분 비율로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게 RPS 비율입니다. RPS 비율. 네. 아, 창피하네요. 제가 틀렸어요. 내가 RCF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SMIC 또 슬픈 소식인데요. 블랙리스트에 추가가 되면서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제재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 SMIC의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이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제일 큰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는 5위 정도고 네. 마켓 시어 기준으로는
4.5% 정도를 차지하는 큰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네. 이 제재 소식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싹을 자르려고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는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네, 한국에는 이제 뭐 중소형 파운드리 업체도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네. 소식도 있어서 오늘도 이게 주가가 지금 좀 올랐더라고요. 12나노까지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TSMC에 있다가 삼성전자에 있다가 양머신가 있어요. 그분 대단한 사람인데 그분이 가면서 이게 막 갑자기 나노 단위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12나노, 14나노, 12나노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크면 이제 파운드리 산업에 하는 기업들은 이제 굉장히 큰 뭐랄까 경쟁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다행한 뉴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DB하이텍과 하이닉스 자회사가 수혜를 받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쟁사니까. 네. 네. DB하이텍은 참고로 저 8인치 웨이퍼 하죠. 네, 네. 8인치 웨이퍼가 지금 완전 쇼티지입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8인치 웨이퍼가. 그러니까 웨이퍼 단위가 뭐냐면 저기 300mm 웨이퍼가 제일 큰데요. 현재 삼성전자 같은 데는 이 300mm 웨이퍼를 하는데 한 장에 여러 개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러면 우리 저기 최도현 연구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웨이퍼 하나 만드는데 30일 정도 걸리잖아요. 네. 예, 근데 몇 개가 물론 한꺼번에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웨이퍼가 클수록 좋은 거죠.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드니까. 그렇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mm 웨이퍼로 증설을 하고 싶어 하는데 겁나는 거예요. 투자 잘못했다가 이게 만약에 시장이 지금처럼 좋으면은 오케이 하고 너무 신나지만 시장이 꺾이면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했는데 못 걷어들이면. 해서 지금 아주 긴가민가 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8인치? 네, 8인치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300mm로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카카오 자회사 중에 또 상장하는 회사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카카오 게임즈 이미 상장을 했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이제 상장 기대감이 일고 있고요. 예. 카카오뱅크는 21년 하반기 상장 예정일 것 같고요. 이번에 21년 상반기에 상장할 카카오페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 카카오 자회사 2호 상장 예정인데요. 카카오페이는 이제 3,400만 가입자 기반한 간편 결제 사업 하고 있고요. 네. 자회사 카카오베이 증권 출범했고 디지털 손해보험사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돈이 많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IPO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금융에서 지금 아주 파란이 준비되어 있는 거네요. 내년과 내후년에. 네. 네, 그리고 IPO 소식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관 수요 예측이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 경쟁률이 1117대 1이 나왔습니다. 대단하다. 굉장히 높은데 엄청 높은 건 아닌 게 얼마 전에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에서 1,500대 1을 봤거든요. 네. 이거보단 조금 적은 수치고요. 바이오팜 그때 835대 1, 요거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네. 공모가는 이제 13만 5천 원으로 상단으로 결정이 네. 됐습니다. 대단하네. 근데 조금 우려해야 될 점은 이제 이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이 참고해야 될 점은 의무 보유 확약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 보유 확약을 설정하거든요. 뭐 30일 동안 안 팔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은 물량을 더 주고요. 네. 뭐 더 뭐 6개월이다. 긴 기간을 하면은 더 더 주고? 주고, 네. 예. 그냥 나는 바로 팔 수도 있다라고 하면 좀 덜 주고 네. 이런 게 있는데 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44%예요. 바이오팜은 81%였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59%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올해 낮다. 안 갖고 있겠다라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율이 더 많았던 겁니다. 빨리 팔고 싶다. 네, 그리고 상장을 하면 아마 기관 매도 물량이 다른 주식들보다는 좀 더 쏟아지지 않을까. 따상상하면 이제는 나는 빨리 팔고 나오지 들고 있다가 떨어지는 꼴은 나는 못 보겠다. 네, 그렇죠. 좀 덜 받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네. 하는 뭐 그런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네요. 상장하고 뭐 오랜 기간 동안 쭉쭉쭉 성장할 걸로 보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요즘에 이제 공모주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공모주가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상장된 대여들이 따상상하고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이런 움직임들을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 대법관 후보 지명 관련된 이슈를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후보를 지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번에 이제 긴즈버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를 공식 지명을 했습니다. 네, 이 보수 성향이고요.
이 베러 판사가 취임을 하면 이제 대법원은 진보와 보수 성향 대법관 구성이 3대 6으로 재편이 됩니다. 보수 성향 완전 보수 성향으로 꽉 차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 대법원의 보수 우위가 이렇게 강해지면은 낙태나 총기 규제, 의료보험 이런 주요 사안에 대해서 보수적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거보다 중요한 건 11월 대선 관련해서 핵심 쟁점이 그쵸. 우편 투표잖아요. 그거죠. 이거 관련해서 우편 투표의 최종 판단은 아마 대법원에 몫일 것 같은데 네. 보수 성향이 이렇게 짙게 되면 아마 트럼프의 좀 우세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미 지금 복선 깔고 있죠. 열심히 복선 깔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반대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이 후보 지명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 그리고 이 긴즈버그 전 대법관도 유언으로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후보 지명을 뒤로 미뤄라. 네.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에 지명을 강행을 했고요. 보수 후보로. 대통령이 안 할 리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미국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그래서 바이든이 정말 큰 표 차이로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표 차이로 이기는 게 아니라면 아마 트럼프가 졌을 때 딴지를 걸지 않을까. 네. 새로운 문제가 또 나올 수도 네, 있을 이 것 같습니다. 부분은 약간 불확실성입니다. 네. 이 의혹을 투자자들이 모두 같이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대선 안 끝나겠네? 하면 대선은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네. 드릴 소식은 다 드렸고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 그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시장이 흔들리고 해서 저희도 정신도 흔들리고 해서 말씀 못 당황해서 드렸는데 스킵을 했었는데 네, 슈퍼 커넥터라는 회사고요. 플루벡스라는 손 세정제입니다. 이게 그 피부에 아주 좋은 특허 추출물인 그린올을 사용해서 만든 것이고요. 이렇게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들고 다니기도 간편해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그 손 세정제라고 합니다. 피부 진정 및 보호 특허 물질인 그린올이 함유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해도 피부에 트러블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고요. 슈퍼 커넥터의 슈커몰에서 구입하시거나 온라인 최저가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무료 광고에 계속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홍원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어떤 곳은 자기네 그 개업 이래 역대 신기록 찍었다. 일 매출, 이런 얘기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추석 때는 뭐 쉬고요. 추석 끝나고 또 우리 10월 달까지는 한번 계속 소상공인 분들 광고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 뭐 할 예정이세요? 추석에는 독서할게요. 독서를 해야죠. 아니 내가 독서 할 기회가 아니고 독서를 하겠습니다. 부모님도 만나보고 뭐. 네, 부모님도 만나 뵙고요. 네. 독서도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보고 그런 것 같다. 그냥 이게 독서 좀 저도 이제 여기 우리 후배한테 추석 때 읽을 책이라고 아주 핵심적으로 꼭 읽어야 되는 책들이에요. 이거 한 권도 안 갖고 있죠? 여기 있는 거. 그렇죠? 한 권도 안 갖고 있죠? 네. 없죠? 아유 이건 난 다 읽어보지 않았어? 요건 이거 읽어봤어? 다시 주셨네요? 그러니까 다 읽었으니까 나는. 아, 네. 주말에는 몇 권씩 읽어? 나는. 그래야죠. 그래야죠. 네. 그렇죠. 여기서 좀 적다, 그지? 너무 조금 주는 거. 청취자분들이 이거 책 주는 거 네. 책 공개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짝 공개를 해드리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런- 뭘 너무 작지. 아이, 금방금방 읽어야지 뭐. 네, 추석 네. 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꼭 읽어봐야 되는 책들이에요. 나심 탈렙, 그다음에 하워드 막스,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누구야? 시장의 유혹, 광기의 덫, 그다음 미국의 중앙은행,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 주식회사의 약속 이런 가볍게 읽을 책도 있고, 뭐 조금 무겁게 나심 탈렙은 조금 무겁게 읽어져. 저도 그래도 책을 꽤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안 저렇게- 읽은 것만 이렇게 속속 주시네요. 아니 어떻게 저런 책을 다 안 읽어볼 수가 있지? 그러게요. 이건 다 읽어야 되는 책인데. 참 분발 좀 해야 될것 투자자라면 같습니다. 뭐, 네. 정말 알찬 추석을 보내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저 추석 때 뭐죠? 독이 책방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후배한테만 이렇게 과업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저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 매일 한 편씩은 좀 많지 않나? 조금 많긴 한데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데. 주말은 쉬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은 쉬고 하여튼 저도 독이 책방을 이번에 스페셜로 준비 중입니다. 투자 대가의 책. 투자 대가의 요번 그
저 추석 때는 투자대가 원래 제가 이제 인문학도 하고 뭐 소설도 하고 막 여러 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만 추석 스페셜로 꼭 읽어봐야 되는 투자대가의 책으로 제가 독일 책방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석에 재미난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이선엽 연구원 나오고요. 네. 내일 또 비장의 히든카드 하고 만납니다. 누군가요? 네, 안 알려드리죠. 네, 안 알려드리는데 저하고는 완전 180도 성향이 다른 분이에요. 성공한 투자자인데 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근데 통하는 거를 아마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분 방송도 나갈 거고 독일 책방도 나가니까 추석 때 심심할 때 저희 오시면 알람 설정해 두면 뜨니까요. 그때 뜨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